네, 경희 피레탄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점심 먹고 좀 시간이 나서 유튜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점심 먹으러 갔다 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요. 자, 지금 이번에 저희 한의원에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한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전문 AS 센터에서 왔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주변 지인의 소개로 아주 정말 에어컨 박사님 만나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셔가지고 오늘 시원하게 녹화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좀 너무 덥다고 에어컨을 28도 이하로 너무 낮게 이렇게 온도를 조정하면 그것도 냉방병에 걸릴 가능성도 있고요. 당시 좀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게 그렇게 온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피레토 세라피는 항시 심부 온도 37도를 유지해야만 내 몸에 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항시 건강한 상태로 생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항시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이 숙취 해소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술 좀 많이 먹고 나면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목 뒤에서 막 땀이 나거나 위통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를 종종 느꼈을 겁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또 어떻게 숙취 해소를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음주 후 숙취 해소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의 질문은요, 음주 후 숙취가 너무 심해 위에까지 개워내고 고생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위가 아프고 목이 잠기는 듯한 느낌,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컨디션이 나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술을 많이 먹고 나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술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러한 현상도 병리적인 현상이죠. 왜 내 몸에 이러한 병리적인 현상이 발생했을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피레토 세라피는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인데 이런 병리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좀 간단하게만 피레토 세라피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는 심부 체온 37도만이 가장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온도는 37도다. 이러한 37도만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심부 온도가 빨리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요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갈 수 있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증, 물리화학적인 자극, 중금속, 방사선, 약물, 수술, 환경 여건, 그 이외에도 음식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 이 가령, 이 현상들도 우리가 심부온도가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세포의 활동이 자꾸 줄어들게 되겠죠. 자연적으로 늙어가고 또 노화되는 과정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가 다른 요인들이 개입될 때 우리가 생명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이 뭔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쨌거나
심부온도, 생칠도를 유지할 때만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술을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술은 심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올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pH가 낮은 음식들, 대표적인 게 염산, 황산, 술, 그 다음에 식초, 신김치, 상한 음식들, 과일,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pH가 낮은 음식들은 대체적으로 순간적으로 열 에너지 발생량이 확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세포가 일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심부온도, 피부온도 그때는 동시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심부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모공이 확 열리지 않을 경우 이 몸 속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열이 상체로 쏠릴 경우, 눈, 코, 귀 입이 있는 상체로 열이 확 쏠릴 경우에 있어서는 이 구토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위산이 역류가 되잖아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점막을 상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도 있고, 열이 너무 위로 쏠리면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몸속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 있어서는 소변량이 잦다든지 아니면은 설사가 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심부 온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또 동시에 내려올 수가 있죠. 자, 내려올 때는 체온이 또 확 떨어지는 거죠. 체온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이제 손을 떤다든지 몸이 떨린다든지 그러한 현상, 또 오한증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심부 온도 37도일 때만 내가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 심부 온도는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부 온도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라 그랬죠. 근데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의 상관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가 내려가고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는 올라갑니다. 자, 술을 먹고 나면은 우리가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열 에너지가 구멍이 많은 상체로 쏠리기 때문에 술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평소에 모공이 많이 닫혀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먹어도 심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올라가 버리니까 열은 위로 방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더 붉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어서 얼굴이 더 붉어진다, 빨리 술에 취한다, 그런 거하고는 조금 저는 달리 보고 있습니다. 상체로 열이 확 뜰 때 술이 더 약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혼수 상태, 심한 경우는 혼수 상태까지 빠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이 심부 온도는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환경 온도가 심부 온도보다 항상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심부 온도가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술을 먹고 나면 심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온도가 그러면 장기적으로 내려갈 때 우리는 이 네 가지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죠. 피부온도의 상승, 표면 장력의 약화, 응력의 강화 현상이 또 생기고요. 모공 닫힘 현상, 땀 분비의 감소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술을 먹고 나면 심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심부온도, 피부온도가 피부온도가 올라갈 때는 다시 피부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더 붉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피부온도가 올라갈 때는 표면 장력이 약화되고 응력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고 나면 더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뭔가 뾰루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뭔가 응력이 강해지니까 밀어내는 힘, 조직의 융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 닫힘 현상이 생기는데, 하지만은 술을 먹고 나면은 심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땀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 땀 분비에 감소를 했지만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는, 근데 술은 심부온도를 높이는 작용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나면 이 국소 다한증이 생길 수 있어요. 땀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이 네 가지 현상은 꼭 우리 피레토 세라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됐을 때 우리는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부온도의 저하는 면역력의 저하라고 그랬죠?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술을 먹고 나면 신부온도가 올라갈 때는 말도 많아지고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열 발생량이 많아져서 좋은 듯 하지만 우리가 또 술을 먹고 난 이후에는 체온이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또 면역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 병이라는 것은 신부온도가 너무 높아져도 안 되고 신부온도가 낮아져도 안 된다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과부족이 병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항상 신부온도는 37도를 유지해 줄 때 내 몸은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술을 먹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가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저는 숙취 해소법, 음주 후 숙취가 너무 심해 위에까지 개워내고 고생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해가 되세요? 순간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곳으로 쏠리기 때문에 상체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위액마저도 위로 쏠려서 구토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 구토증이 생기는지, 왜 속이 쓰리는지, 아리는지, 왜 위액이 올라오는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pH가 낮은 음식, 대표적인 술이죠. 그 다음에 상한 음식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순간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한다. 산화 속도가 빠르다, 그 소리입니다. 산화 속도가. 산화가 빨리 될 때 열 발생이 많죠. 우리가 우주 로켓을 이렇게 쏠 때도 산화제를 쓰잖아요. 열 발생량을 순간적으로 높여줘야 됩니다. 자, 인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산화제는 순간적으로 열 발생량이 많아서 우리가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되는 과정 속에서 위액이 올라오거나 구토가 된다거나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두통이 온다거나 또 상체로 열이 쏠릴 때 상체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후에 또 열이 식게 되잖아요. 그때 국소 다한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머리나 목 이런 데서 막 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땀이 난다고 우리가 옷을 막 벗고 자잖아요. 근데 벗고 자서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열이 또 빨리 떨어져서 열이 순간적으로 식어버릴 때는 신부온도가 직하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겨울철에 술을 먹고 야외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과 술을 먹지 않고 자는 사람이 있어서 저체온증에 걸릴 가능성은 술을 먹고 자는 사람이 더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체온이 빨리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자, 그리고 위가 아프고 목이 잠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당연히 위액이 역류가 되니까 위벽을 치는 거죠. 그때 위통이 올 수도 있고요. 목이 잠기는 듯한 느낌, 상체로 열이 쏠리니까 식도라든지 기관지 쪽으로도 열이 쏠리게 되면은 목이 부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메스꺼움, 열이 위로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역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어지럼증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숙취 해소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신부온도 37도를 유지해주는 또 방법을 써줘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 과해도 신부온도가 너무 올라가도 또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숙취 해소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4가지로 요약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음주 후 정상 해결 숙취 해소법. 자, 우리가 한번 따져보죠. 따뜻한 물 샤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열이 너무 쏠렸잖아요. 그러면은 열을 빨리 좀 식혀줘야 되고 독소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땀을 내서 열을 확 이렇게 분산시켜주면 우리가 독소도 빠질 수도 있고 빨리 숙취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땀을 통해서 체열을 빨리 배출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신부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줘야 상체 쪽으로 열이 안 쏠리는 거죠. 그래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구역감 생기고 이런 것도 다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술을 먹고 나면 막 열이 나서 찬바닥에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래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따뜻한 방에서 땀을 내거나 따뜻한 물 샤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숙취 해소법 두 번째, 소금물을 적절하게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이 술은 pH가 낮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금은 pH가 높습니다. 그래서 위액을 좀 중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위가 좀 적정한 상태의 pH가 유지가 될 때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지 않습니다. 자, 위가 아프다거나 쓰리다거나 할 때도 따뜻한 소금물을 좀 먹어주시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술을 드시고 나서 짭조름한 소금물을 먹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금물을 너무 많이 드셔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적절하게 짭조름한 소금물을 한 컵 정도 먹어주시고 땀을 쫙 내주시면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숙취 해소법 세 번째입니다. 자, 대변이나 소변이 나오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술 먹고 뭐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뭐 장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나름 속에 있는 열 에너지가 아래 구멍으로 열이 확 방출이 될 때 우리가 오히려 더 숙취 해소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술을 먹고 나면은 이뇨작용이 강하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술은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위든 아래로든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뭐 이뇨, 소변이 잦다든지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고, 일단은 빨리 인체에서 체열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토를 하든 소변을 보게 하든 설사를 하든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대변, 소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땀을 통해서 열이 잘 방출이 될 때 숙취 해소가 빨리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엄청 쉽죠? 자, 우리가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숙취 해소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목이나 머리에 땀이 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제 이해되셨죠? 열이 상체적으로 열이 쏠려서 이렇게 피부 온도 올라가고 그때 땀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땀이 안 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고요. 숙취 해소가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변이든 땀이든 간에 빨리 내 몸에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될 때 숙취 해소가 빠르다라는 이야기죠. 자, 어느 정도 이 술을 드시고 나서 그 해소법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술은 절대로 삼가하는 것이 좋고요. 적절하게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피부병이 있다든지 또 뭐 심장병이 있다든지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피부병 있는 환자분들은요, 바로 술을 먹고 나면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왜? 열 에너지가 폭발을 하거든. 근데 모공은 다치고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바로 긁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술을 드시고 나서 다양한 증상과 또 그 해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좀 건강한 생활 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